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1차 방정식 활용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증가 감소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기회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 첫 페이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첫 페이지에 이론부터 조금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증가 감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감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론 부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크기나 혹은 양을 비교할 때 요러면 이제 적다, 양이 적다 혹은 크기가 작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말로 이제 적다의 반대 많다, 작다는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비교를 할 때는 적다, 많다, 작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 시간이라는 요소가 추가가 됐을 때 우리는 이 시간 적다, 많다, 작다, 크다 여기에 시간을 추가했을 때 우리는 이제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시간이 이제 두 시점이 필요해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런 시간 수직선 상에 어떤 두 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여기가 A라는 시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B라는 시점이라고 할 때 항상 이 방향은 시간이 증가하는, 그죠? 이쪽이 과거라는 말이에요. 과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현재로 오고 뭐 미래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전 시점을 우리가 두 점을 잡았을 때 A 지점과 A 시점과 B 시점의 어떤 양적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증가, 감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점은 이전 시점이에요. 이전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두 시점이 있을 때 항상 기준은 앞에 있는 이전, 그러니까 전 시점 B가 있으면 이제 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점이 있으면 이 전 시점 혹은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앞 시점 이야기하면 전 시점 혹은 앞 시점이라고 합시다. 이 앞의 시점이 항상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 시점에 어떤 양이 있다고 칩시다. 그 양을 A라고 하고 A만큼 있고 B 시점의 양을 이제 B라고 하면 요 사이가 커지거나 많아졌으면 우리가 증가했다고 하고 적어졌으면 우리가 감소했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이 앞의 시점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는 그 양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시점의 양에서 그 다음 시점으로 증가했으면 증가한 양이 있을 거고 감소했으면 감소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A 시점의 양을 A라고 했고 B 시점의 양을 스몰 b라고 했으니까 혹은 증가, 감소한 양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여기처럼 다 나와 있으면, 그죠? B 시점의 양에서 A 시점의 양을 빼면 우리가 나오는 게 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B 빼기 A 한 개 양수이면 B에서 A를 뺐을 때 양수가 나오면 증가한 거고 B 빼기 A 했을 때 음수이면 감소한 거죠. 당연히 0이면 증가 감소가 없으니까 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처럼 A 시점의 양과
B 시점의 양이 모두 주어져 있으면 이 중간에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을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A 시점의 양과 증가하게 되는 퍼센티지, 자 이걸 우리가 X 퍼센티지라고 합시다. X 퍼센트만큼 늘어났다. 혹은 Y 퍼센트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주어지고 B의 양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양을 어떻게 구하냐? 증가한 양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증가한 양을 구한다고 하면 A를 알고 증가한 퍼센티지를 안다고 하면 그죠? 기준은 항상 이전 시점이 된다 그랬어요. 말하지 않아도 문제에서 대부분 기준 시점을 적어줍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적어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데 문제만 잘 읽으면 거기에 힌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양을 구할 때는 증가한 양은 이전 시점의 양 곱하기 X 퍼센트를 하면 되는 거죠. X 퍼센티지, 여기 제가 퍼센트라고 단위를 적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좀 바꾸면 100분의 X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증가한 양이고 감소한 양도 그죠? 마찬가지죠. 구하는 방법은 감소한 양도 시작은 기준양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Y 퍼센트 Y 나누기 100 이렇게 하면 감소한 양이 됩니다. 그러면 A에서 증가 감소를 고려하면 그죠? 그 다음에 B 양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B 양은 어떻게 구하느냐? B 양은 그죠? 증가했을 때는 B 양은 똑같아요. 증가했을 때 B 양은 처음에 양이 있잖아요. B의 양을 구하려면 증가 감소한 양을 어디에다 더해줘야 된다? A에다가 더해줘야 되죠. 그죠? 원래 있던 양이 있는데 증가했으면 더해주면 되죠. A 곱하기 100분의 X. 그래서 얘는 원래 양 혹은 이전 혹은 전 양. 얘는 증가한 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했을 때는 B는 A죠. 기준량은 A죠. 그래서 A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원래 A였는데 어떻게 감소했어? A 곱하기 100분의 Y만큼 감소했죠. 감소했으면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첫 번째 시점과 두 번째 시점에서 두 번째 시점의 양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에서 금방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수학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보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우리 비례 배분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비례 배분 약간 공부하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배분 이거는 정말 많이 써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초등학교 과정 하면서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좀 다시 초등학교 책을 꺼내서라도 다시 공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편하니까 문제를 한번 그냥 만들어 볼게요. 사탕이 30개 있는데 A와 B가 6대 4로 나누어 가졌다. 각각 몇 개씩 가지고 있느냐, 각각 몇 개씩 가지게 되느냐 이걸 구해보라고 하면 A가 가질 사탕의 개수는 그죠? 30개 곱하기 6대 4 전체 이거 2개 더하면 6 플러스 4
이게 전체잖아요. 전체 중에 A가 6만큼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분의 A가 가져가는 만큼의 이 비율을 30에다 곱하면 A가 가지는 사탕의 개수가 나오죠. 그러면 30 곱하기 10분의 6이니까 3이죠. 18개. 그러면 B가 가질 사탕은 똑같이 계산을 해도 되고 얘가 18개니까 30 빼기 18 하면 12개죠. 그죠? 마찬가지로 계산해도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도 30 곱하기 6 플러스 4 전체가 10이고 그 중에서 4만큼 가져가게 되니까 3 곱하기 4 하면 12, 12개. 우리는 비례 배분을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 복습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까먹고 있었다면 지금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문제 1번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지금까지 방정식 활용 유형 몇 개, 두세 개 공부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부터 x가 등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몇 문제 풀다 보면 미지수 x를 어떤 걸로 두고 이렇게 문제를 계속 풀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계산 연습을 좀 하고 몇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양을 구하는 그런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기초 다지기. 1학기가 시작될 때에 우리 반 학생 전체는 30명이었다. 1학기 때 30명이었다. 근데 1학기 시작될 때 30명, 전학을 7명이 전학 오고 10명이 전학 갔다. 2학기가 시작될 때 몇 명이냐?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2학기 시작될 때 인원은 당연히 전학 온 사람 더해주고 전학 간 사람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준량, 아까 이론 설명할 때 기준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 A 시점과 이후 시점, 두 시점이 있을 때 기준량은 30명이 되죠. 그러면 2학기 시작 인원은 우리가 아까 구했었던 A, B에서 여기 B 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학기 시작 인원은 30에다가 7명이 전학을 오고 왔으니까 플러스 빼기 10명 전학을 나갔다. 그러면 37 빼기 10이니까 27명, 27명이 2학기 시작할 때의 인원이다. 이게 1번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문제에서 1학기 때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1학기 때보다 증가 또는 감소하였느냐, 몇 퍼센트 증가 또는 감소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기준 아닙니까? 기준량. 여기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7명이 됐고 처음에 30명이었으니까 3명 줄었죠. 기준은 1학기 때다. 1학기 때 30명이다. 그죠? 30. 0.1. 0.1은 퍼센티지로 10%. 맞죠? 그래서 몇 퍼센트 증가 또는 감소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답을 적을 때는 10%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읽어볼게요. 어느 중학교 작년에 학생 수는 300명이었다. 작년에 300명이었다. 직선 그어서 수직선 그어서 아까처럼 표시해보면 A 시점, 그죠? 작년이 되겠죠. 300명이었다. 그러면 B 시점이 있겠죠? 올해에는 작년보다 8% 증가했다. 자, 8% 증가했다. 올해 학생 수를 구해라. 우리 아까 그림에서 이론할 때 B를 구하면 되죠. B는 이 올해의 인원이죠. 올해 학생 수는 일단 작년 학생 수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증가됐냐 감소했냐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8%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8%냐? 작년 인원의 8%죠. 그러니까 작년 인원의
증가했습니다. 얼마만큼? 8%만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300 더하기 짝짝 3, 24 해서 324. 그래서 답은 324명.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3번 문제 읽어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3번. 자, 또 선을 그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두 시점이 있어야 되니까 작년과 올해가 나오니까 어느 고등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425명이다. 작년은 올해의 학생 수보다 작년 학생 수는 올해의 학생 수에 비해서 20% 적었다. 자, 여기서는 보세요. 감소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죠?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이전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올해 학생 수를 알려줬고 작년 학생 수를 구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줄 때에 올해보다 20% 감소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가, 감소는 항상 이전 시점이 기준이 되고 다음 시점, 미래의 시점을 이야기할 때 증가, 감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점을 기준으로 작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20%가 적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힌트를 이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가 적었다. 작년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작년 학생 수를 구하면 되죠. 여기서 이거를 x로 두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왜냐면 x를 둘 때에는 뭔가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풀 때는 x가 뭐 이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미지수 x를 두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x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작년의 학생 수는 올해 학생 수가 기준이죠. 425명이 올해인데 20% 적었다 그랬죠. 기준은 425명을 기준으로 20%가 적은 거예요. 그죠? 문제에 올해의 학생 수보다 20% 적었다 그랬으니까 기준은 425명이고 적은 양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20% 그죠? 적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100분의 20% 적었다. 그러면 그냥 계산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그냥 나오니까 굳이 작년의 학생 수를 x로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425 이것 좀 계산하기 얘가 5분의 1겠죠? 5분의 1 그러니까 바로 보이네요. 빼기 5, 8이 40 5, 25니까 85 425에서 85를 빼면 340명. 그래서 답은 340명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3번까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로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자, 석탄 공장의 오늘 생산량은 자, 또 나눠 줄 A, B 시점이 있는데 오늘 생산량은 어제 생산 나오니까 여기가 어제고 여기가 오늘이다. 그죠? 오늘 생산량은 어제 생산량보다 25% 늘어 3,000톤이다. 여기가 3,000톤입니다. 여기서 25%가 늘었다 그랬어요. 25%가 늘었는데 4번 문제에서는 오늘 생산한 수치가 여기 3,000톤이라고 있는데 이 25%는 어제 생산량보다 25% 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생산량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는 우리가 x로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미지수를 어제 생산량을 x로 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산량이 3,000톤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오늘 생산량은 어제 생산량 플러스 증가량. 이러면 등식이 정확하게 성립하니까 오늘 생산량은 3,000톤인데 어제 생산량은 X죠. 그리고 증가량을 구해야 됩니다. 증가는 어제 생산량 대비 25%가 늘었다 그랬으니까 어제 생산량 대비 100분의 25. 자,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죠. 계산 양변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 전체 4를 곱하면,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봅시다. 곱하기 4 하면 12,000은 4 이렇게 분배 법칙 써주면 4x 플러스 얘랑 얘랑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x만 남게 되고, 그러면 바꿔서 써보면 5x는 12,000, x는 5, 20, 5, 4, 20, 2,400. 어제의 석탄 생산량은 2,400, 단위가 뭐다? 톤이다. 써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3번, 4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3번은 그죠? x를 굳이 미지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를 굳이 x로 두지 않아도 된다. 왜냐?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4번은 이제 이 미지수를 가지고 한번 연산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곱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미지수를 우리가 x로 두고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번부터는 제가 이제 그림보다는 좀 표를 그려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어느 농장의 올해 딸기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6% 증가했고 귤 생산량은 8% 감소했다. 전체 생산량은 16톤이 늘었다. 작년 전체 생산량은 850톤이었다. 작년 딸기의 생산량을 구해라. 두 가지가 나왔죠. 귤, 딸기.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자, 5번은 일단 작년, 올해 두 가지의 두 시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딸기가 있고 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이 귤, 딸기를 합친 전체 양도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표를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증가하고 감소한 양이 있죠. 그러면 증가, 감소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쓰겠습니다. 여기에 줄까지 이렇게 그으면 좀 보기가 복잡하니까 줄은 일단 빼도록 할게요. 힌트를 보면 작년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이 850톤이었다. 이렇게 850톤이고 딸기 생산량은 6% 늘었다. 그죠? 귤 생산량은 8% 감소했다. 그리고 전체 생산량은 16톤이 늘었다. 16톤이 늘었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작년 딸기 생산량을 구하라 그랬네요. 구하려는 양을 한번 딸기로 정해봅시다. 딸기를 x라고 합시다. 전체가 주어지고 부분을 x라고 두면 얘는 요 850과 x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850 빼기 x가 작년 귤 생산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올해라고 적었는데 일단 올해라고 적은 거는 제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작년 딸기가 X고 6% 늘어났고, 그러면 이 표에서 보면 딸기가 6% 늘어나고 귤이 8%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16톤 늘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등식이 성립할 것 같아요. 그죠? 작년 딸기 생산량 더하고 귤 감소량을 더했더니 전체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증가 감소량을 여기다가 적어보면 옆에다가 계산 어떻게 해요? x에서 6% 늘었으니까 x 곱하기 100분의 6만큼 는 거예요. 그죠? 귤은 줄었다 그랬으니까 850 빼기 x가 귤의 작년 귤 생산량인데 줄었습니다. 100분의 8만큼. 그죠? 그래서 결국 16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는 것은 플러스고 준 것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덧셈하면 16이 나와야 되겠네요. 요 위로 올려서 계산해 보면 자, x 곱하기 100분의 6 딸기가 늘어난 양, 그 다음에 귤이 줄어든 양은 85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8 하면 16톤이 되면 이 등식이 딱 성립하게 된다. 맞죠? 그러면 양변에 100 곱하면 6x 빼기 850 빼기 x 곱하기 8은 1600. 계속 계산해 봅시다. 6x 빼기 분배법칙 써야 됩니다. 이렇게 8, 8, 64, 8, 5, 40이니까 6800.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 여기 x가 앞에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맞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죠. 그러면 8x 됩니다. 그 다음에 1600. 계산하면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14x죠. 14x는 6800 더하기 1600 하면 8400. x는 8400 나누기 14. 뭘로 나누면 좋을까요? 일단 2로 나누면 27, 24, 4200. 76이 42죠? 그죠? 600. x가 600이군요. 이 600은 뭐다? 딸기 작년 생산량.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600톤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4번까지는 예를 들면 이런 딸기 뭐 하나만 나왔잖아요. 근데 5번은 딸기와 귤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힌트로 전체 생산량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르쳐주고 둘 중에 하나 x로 미지수를 뒀다면 나머지 하나는 전체 생산량 빼기 x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르쳐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또 다른 유형에서도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 뒤쪽 부분은 아까 이론 부분에서 설명한 증가 감소하는 양을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고 이거와 이것을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증가한 양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6번은 금방 풀어요. 왜냐하면 사실 6번과 5번은 같은 문제인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는 다 똑같고 모양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데 이제 명칭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정답이 나오지만 어떤 식으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제가 포함시킨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중학교의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6% 증가했고 자, 작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나오겠죠. 여학생 수는 8% 감소해서 전체 학생 수는 16명이 늘었다. 작년 전체 학생 수는 850이다.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 남학생, 여학생, 전체. 그래서 증가 감소 퍼센티지가 남학생은 6% 늘었고 여학생은 8% 감소했다. 전체는 16명 늘었다 그랬죠. 그죠? 전체 인원이 850명이고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죠. 남학생 수 X, 여학생 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를 가르쳐 줬으니까 여학생 수는
850 빼기 x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죠. 언제? 요 위에 거 계산한 거가 최종적으로 여기가 된다. 요 늘어난 양이 된다. 얘랑 얘랑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전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계산한 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남학생 수에 대해서 100분의 6만큼 늘어났으니까 얘는 플러스, 여학생 수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85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8% 감소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총 16명이 되면 된다. 자, 양변에 100 곱하면 6x 빼기 6800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x는 1600, 14x는 1600, 6800 더하면 8400이라고 그랬죠. x는 8400 나누기 14, 7, 4200, 그래서 600. 그래서 이 답은 600명이다.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 수는 600명이다. 아, 남자가 무지하게 많은 학교군요. 경상도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죠? 경상도에 남자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6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7번 풀어봅시다. 7번은 이때까지 풀었던 유형하고 조금 다른 거니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7번 한번 풀어봅시다. 7번 문제 읽어볼게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오늘 시험을 친 응시자의 남녀 비율은 3대 4이다. 아, 응시자 나왔습니다. 응시자의 남녀 비율은 3대 4이다. 그 중에서 합격자, 자, 합격자의 남녀 비율이 또 다르네요. 남녀 비율이 2대 3이다. 그리고 응시자의 수가 총 140명이다. 그리고 남자 불합격자, 합격자가 있으면 불합격자 있겠죠. 불합격자가 남자가 32명이다. 여자 합격자 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여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합격자, 불합격자 문제도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집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뻔한 거지만 응시자 수는 합격자 수가 있고 합격자 수와 불합격자 수를 더하면 됩니다. 그죠? 간단한 논리죠. 자, 그러면 불합격자, 남자 불합격자 수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응시자 남녀의 비가 3대 4인데 총 인원을 가르쳐 줬죠. 그러면 총 인원을 알고 있고 비를 알고 있으면, 남녀의 비를 알고 있으면, 우리 제일 먼저 이론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린 게 뭐예요? 비례 배분 가르쳐 드렸죠. 140명을 아니까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비례 배분 써서 한번 구해 볼까요? 남자 수, 응시자 수를 구해 봅시다. 자, 남자는 전체가 140명인데 곱하기 비례 배분이니까 3대 4니까 3 더하기 4. 그래서 이게 전체죠. 전체 중에 남자가 3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7이니까 계산 계속 해볼까요? 곱하기 7분의 3 요렇게 20이죠. 그러면 60. 남자는 60명이고 여자는 이제 140에서 60 빼면 되니까 여자는 80명이다. 그죠? 그래서 응시자 남 60명, 여 80명. 남자 응시자가 60명이고 남자 불합격자가 32명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자 합격자 알 수 있겠죠. 아, 여기서 남자 합격자를 구할 수 있다. 남자 합격자는 당연히 응시자에서
불합격자를 빼주면 되니까 얼마예요? 60, 32, 28명. 자, 남자 합격자가 28명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합격자가 여 다시 쓰면 비율이 2대 3인데 그죠? 2대 3인데 남자 합격자가 28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거 비례식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여자 합격자 자를 X라고 하면 자, 남자 합격자가 28명이고 여자 합격자가 X인데 이 B가 2대 3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거 비례식 풀면 됩니다. 비례식 풀 줄 알죠? 이렇게 곱해서 같아져야 하니까 2X는 3 곱하기 28이다. X는 3 곱하기 14죠. 그러면 3, 1은 3, 3, 42, 42. 여자 합격자 수는 42명이다. 42명이다. 조금 다른 내용이고 X를 우리가 모르는 X를 미지수로 둔다 이런 부분이 쭉 나와서 이 끝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위에 한 계산은 이 X가 미지수 X가 들어가는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약간 구조가 처음 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한데 큰 줄기는 이겁니다. 응시자 수는 합격자 수 더하기 불합격자 수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명심하고 있고 나머지는 힌트를 잘 이용하고 여기 B가 나와 있고 이 B가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죠. B를 통해서 이 남녀의 실제 인원을 구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내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알고 있어야 하는 비례 배분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7번 이제 처음 등장한 내용이니까 조금 딴 방식으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다시 좀 썼는데 끝까지 다시 풀 건 아니고, 그죠? 남자, 여자의 B가 3대 4일 때 우리가 비례 배분을 썼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B가 3대 4일 때 비례 배분을 써서 좀 전에 풀었는데 비례 배분을 쓰지 않고 다르게 푸는 방법 그것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B가 남녀 3대 4라는 말은 자, 우리 3대 4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실제로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4명일 때 그 B는 3대 4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총 인원이 140명이기 때문에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4명은 아니겠죠. 3대 4 똑같은 B는 6대 8 얘도 나눗셈 하면 3대 4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B가 될 수 있는 게 12대 16도 될 수 있죠. 어느 순간 이렇게 가보면 뭐 대 뭐 한 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40명이 될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하면 결국 이렇게 B가 같은 경우에 이 3대 4와 6대 8은 2배죠. 12대 16은 3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실제의 그 인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인원이 결국에는 2배, 3배, 4배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K배인 경우에 정말 정확하게 이 B가 이 수와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배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하는데 3에다가 어떤 K배를 하고 4에다가 어떤 K배를 했을 때 이게 실제 인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 인원을 그죠? 3K명 남자, 여자 4K명이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K가 인원수고 4K도 인원수니까 3K명 더하기 4K명 하면 얘가 14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7K죠. 7K가 140이니까 우리는 K가 20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원은 남자는 20 곱하기 3 하면 60명이고 여자는 80명이죠. 자, 비례 배분을 사용하지 않고 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B, 모든 B가 다 같으면 결국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의 몇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몇 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몇 배를 우리가 K배라고 하고 이 K를 이 가장 작은 자연수의 B에다가 곱해서 우리는 이 3K, 4K를 인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명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고 그럼 3K명, 4K명을 다 더하면 실제 인원 140명이 되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구하면 일단 K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K를 찾아서 여기 대입해 주면 실제 인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했으면 아까 푼 것처럼 마무리는 똑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은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이 부분도 조금 집중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니까 꼭 첫 번째 방법, 6학년 때 배운 비례배분만 사용해서 풀지는 말고 지금 이야기하는 두 번째 방법, 이 방법을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여러 번 풀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8번, 9번은 실력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푼 거하고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죠? 유형별 문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까지 커버가 되고 어떤 책에서는 뭐 준심화 수준까지 커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어느 초등학교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자, 올해 작년 나오니까 표를 그려볼게요. 작년 남학생 수가 나오고 여학생 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전체가 나오겠죠.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증가했다. 자, 어떻게 증가했냐? 10% 증가했다.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8% 감소했다. 그죠? 전체 학생 수는 작년과 같았다. 작년 전체 학생이 720명이었을 때 올해 남학생 수,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여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의 올해 남학생 수군요. 자, 여기서 일단 올해 남학생 수를 X로 계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퍼센티지가 그죠? 다 작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올해 남학생 수를 X로 두고 구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작년의 이 퍼센티지, 증가 감소한 퍼센티지의 기준이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의 남학생 수를 구한 다음에 얘를 계산해서 얘를 구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합시다. 자, 전체가 주어져 있고 남학생 수를 X라고 했으니까 요거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720 빼기 X가 바로 작년 여학생 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데 남학생 수, 늘어난 남학생 수와 늘어난 여학생 수 혹은 감소한 여학생 수를 했더니 작년과 같았다. 올해 학생이 작년과 같았다. 720명이라 이거죠. 그대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변동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720이고 720이니까 늘어나거나 감소한 양을 다 계산했을 때 0이라 이 말이죠. 변동이 없어야 72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증가 인원과 여긴 퍼센티지지만 증가 인원과 감소 인원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그죠? 자, 그러면 증가 감소한 양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우면 가장 빨리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식을 세워봅시다. 남자 늘어난 증가한 인원은 X 곱하기 10%니까 그냥 100분의 10 쓸게요.
10 늘어났으니까 플러스고 여학생은 줄었습니다. 원래 여학생 인원은 720 빼기 X명인데 곱하기 8% 줄었으니까 100분의 8 했더니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람이 없습니다. 전체는 0이다 이거죠. 100 쭉 곱하면 되죠. 100 곱하면 이거 날아가고 여기니까 100 곱해도 0이죠.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10x 8 곱하기 720은 8, 7, 56 826 했어. 5760 마이너스는 플러스 돼야 되니까 8x죠. 는 0이다. 18x는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5760이다. 계산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x는 5760 빼기 나누기 18 계산해 봅시다. 도전이니까 제일 모르겠지만 일단 2, 9, 18이니까 2로 하면 9고 얘는 얼마예요? 2880인가요? 2, 2, 4, 286, 286 맞죠? 2880이죠. 자, 2880은 9, 1은 9, 9, 3, 27, 9, 28 9, 3, 27, 9, 28 하면 2880이죠. 320 작년 남학생 수가 320이니까 올해 남학생 수는 10% 늘어난다. 그죠? 올해 남학생은 320에다가 10%를 더해줘야 되니까 320에 10%는 이제 계산 안 해도 암산으로 할 수 있죠. 32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52가 된다. 그래서 답은 352명 반드시 적어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8번을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다른 거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여기에 16톤 16명 이런 게 있었던 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양이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제가 이 8번 문제에 이 유형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문제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9번. 자, 어느 전기기능사 학원에서 필기시험을 쳤는데 1급과 2급의 응시자 수의 비는 5대 6이고 합격자 수의 비는 4대 5였다. 불합격자 수가 각각 1급과 2급에 각각 6명일 때 1급 시험의 응시자 수를 구하여라. 우리 앞에서 풀었던 합격자, 불합격자. 앞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이었고 이번에는 전기기능사 시험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그죠? 가장 기본이 응시자 수는 합격자 수 더하기 불합격자 수다. 이건 머리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 1급과 2급의 응시자 수. 자, 그럼 적어볼게요. 응시자 수의 비는 1급과 2급의 비가 5대 6이다. 합격자 수. 그 다음 합격자 수죠. 합격자 수의 비는 1급과 2급의 4대 5다. 그 다음에 불합격자는 B를 준 게 아니고 수는 실제로 1급은 6명이고 2급도 6명이에요. 이렇게 수를 줬습니다. 시험에 1급 시험의 응시자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건 아까 앞에서 푼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을 주고 우리가 비례 배분이라는 걸 통해서 풀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비례 배분을
써먹을 수 있는 것 어떤 전체 양이 있어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비례 배분을 쓸 텐데 이 문제는 전체 양이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비례 배분을 쓰기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가르쳐 준 방법은 그죠? 어떤 b가 있으면 임의의 k를 자연수라 생각하고 k를 곱해서 실제 인원이라 생각하고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자, 응시자수 1, 2급 이 b가 5대 6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응시자수를 기준으로 실제 인원을 우리 가정합시다. 1급 인원을 이게 5대 6이라 그랬으니까 실제 인원을 우리가 k 곱해서 5k명이라고 하면 되죠. k배만큼 해서 그 실제 인원이 1급 인원이다. 1급 응시자다. 2급 응시자는 6k명이 2급 응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등식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응시자 수를 우리가 5k명이라고 아직 K는 못 찾았지만 5k명이라고 이야기했고 2급도 6k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응시자 수를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불합격자 수를 가르쳐 줬잖아요. 불합격자 수를 가르쳐 줬으니까 합격자를 응시자 수에서 불합격자 수를 빼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합격자 수를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자 수를 1급, 2급 나눠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자 수는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응시자 수 빼기 불합격자 수니까 1급 응시자 수는 5k명이네요. 그리고 불합격자 수, 1급 불합격자 수는 6명이죠. 2급은 응시자 수가 6k명이고 불합격자 수가 6명이니까 이렇게 1급 합격자 수는 5K 빼기 6명이고 2급 합격자 수는 6K 빼기 6명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써먹은 힌트. 이 둘의 비, 합격자 수의 둘의 1급과 2급의 비는 4대 5다. 1급과 2급의 비가 4대 5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례식 세울 수 있죠. 5K 빼기 6대 6K 빼기 6은 4대 5가 돼야 된다. 비례식이 됐죠. 요렇게 곱해서 같아져야죠. 그러면 그대로 곱하면 4, 6이 24K 빼기 24는 5, 25K 빼기 5, 6이 30.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30 빼기 24니까 그리고 25K 빼기 24K니까 K죠. 그러면 K는 30 빼기 24니까 6이다. K가 6인 걸 찾았습니다. K가 6인 게 답이 아니죠. K가 6이면 그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1급 응시자 수죠. 그러면 실제 답은 여기에 곱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6을 여기 곱하면 5, 6이 30이니까 정답은 1급 응시자 수는 30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7번 구할 때, 그죠? 7번 두 가지로 풀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없기 때문에 비례 배분을 통해서 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7번 두 번째 풀어드린 것처럼 B가 주어졌을 때 실제의 인원 혹은 개수를 이 B에다가 어떤 K라는 수를 곱했을 때 개수나 인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K를 쓴 이유는 우리가 K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비례식 B에서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그 B를 가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K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K를 쓴 겁니다. X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5K가 아니라 5X, 6X 이렇게 쭉 풀어서 X는 6 이렇게
구하고 최종적으로 6, 5, 3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에서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런 B가 주어졌을 때 K라는 문자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여기다가 K라는 문자를 많이 썼는데 X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9번은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증가 감소의 문제를 풀어봤고 그 유형 안에 들어가 있는 합격자, 불합격자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형으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